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자 분배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할까 하는데요. 물론 이 환자 분배는 한 명의 환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다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이송할 건가, 어떻게 어느 병원으로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요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고가 이 환자 분배와 관련돼서 매우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어, 많이 교육되고 있는데요. 물론 좋은 쪽은 아닙니다. 안 좋은 쪽이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 삼풍백화점 사고입니다. 이 삼풍백화점 사고는요, 단위 사고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만들어낸 그런 참혹한 사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이 환자 분배와 관련돼서 이 삼풍백화점이라는 이런 사고가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 이 삼풍백화점이 사고 발생한 삼풍백화점 인근에는 하나의 대형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거 1995년도니까 우리가 응급 구조사라는 것들도 없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방에 대한 구급차는 운영하고 있었으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환자만 이송하는 수준의 매우 기초적인 응급으로 체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대형병원 하나, 그리고 매우 기초적인 지시가 없는 응급으로 체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 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환자들이 한 곳으로 대부분 몰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적절한 처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 우리가 뒤에서도 이제 총론 뒷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병원 내 재난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재난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뭐 물론 직접적인 재난도 있겠지만은 그 자원들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자는 우리 병원에서 수용할 만큼 이상의 환자가 들어왔고 인력은 그 환자 수에 비례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장비가 있긴 있으나 그것도 환자 수에 부족한 거와 더불어서 그 장비를 사용할 인력도 또 부족한 상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오게 되면 역설적으로 그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욱 환자 분배는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잘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안타깝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병원에서 내가 적절한 병원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안 받아 수용하지 못한다 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교과서적을 배우고 교과서적에 나와 있는 대로 우선은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일이 아니라 뭐 정책을 담당하신 분들의 업무가 되겠죠. 의료기관, 응급실에 일반 병원으로 이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써져 있죠, 그죠? 그래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만 이송하면 되지. 우리가 응급구조사 하기 때문에 응급으로 기관으로만 꼭 이송해야 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 이제 써져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매우 경증이라고 현장에서 판단이 된다면 집을 보내셔도 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의사 상에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차후에 해당되는 이제 진료를 받도록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환자분에게 이러한 처치를 뭐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지금 한 것이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이 응급처치를 충분히 회복이 될 만큼의 경증 환자라서 특별하게 병원에 이송하진 않지만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은 가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금 이런 사람들하고 좀 반대되는 거죠. 충분히 설명하고 경증이기 때문에 처치가 현장에서 완료될 수 있다. 그리고 병원에 알아서 가셔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병원에 데려다 달라. 라는 식으로 난 무조건 대학병원 가야겠다. 경증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환자가 대학병원으로 가게 된다면 물론 지금은 받아주지도 않지만 받아준다는 가정하에는 당연히 이 환자 한 명으로 인해서 또 소모되는 자원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이건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 환자가 좀 미흡해 보여서 환자 평가상 완벽하게 진단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현장에서는 좀 되게 위급해 보여요.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협식증이 있던 뭐 70대 남성분인데 가슴이 조금 아팠다가 지금 안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이런 간헐적인 상태가 뭐 밤늦게 있어서 새벽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현재 도착했더니 이제 좀 괜찮대요. 그냥 뭐 밤결에 뭐 저녁 때 너무 야식을 늦게 먹고 자서 속이 쓰렸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돌려보내는 거죠. 이분이 봤을 때 한 번은 응급구조사 봤을 때는 혈시증도 있고 밤새 그렇게 하셨으니까 약간의 이제 검사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분은 극구 거부를 하시는 거죠. 안 가겠다라고. 그런 경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이럴 때는 이 환자 를 강제적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환자 분배와 관련된 내용들이 써져 있긴 하지만 적절한 환자 분배를 위한 것들은요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환자 이송입니다. 환자 이송 같은 경우는 위에 있던 환자 분배하고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요. 뭐 위에 있는 내용들은 보시지 마시고요. 동일한 지역의 병원에서 주목도를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응급의료 서비스에 추가하는 것보다는 전문화된 응급처치 기능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응급의료 지도가. 그래서 환자를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의료병원을 결정하는 측면에서 이득이 있을지라도 환자 입장에서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환자 이송을 응급구조사가 환자 이송을 의뢰받은 경우에 인계하는 병원과 인수하는 병원에서의 응급의료 종사자가 동일한 책임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 부분은 왜 환자 이상에 들어가는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왜 들어가는지는 이제 모르겠고요. 우리 입장에서 환자 이송 같은 경우에는 별다를 건 없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가 적절하게 하고 처치 적절하게 하고 뭐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하게 해주시고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을 이제 가시면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환자 분부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수의 환자가 생겼을 때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 관련된 내용들, 기록은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연구 목적이든 아니면 본인의 그 발전을 위해서든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든 어쨌든 간에 기록은 항상 완벽해야 된다. 여기서는 완벽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했던 상황들, 환자가 했던 이야기들 모두 다 완벽하게 기록을 해 주셔야 되겠다. 요거는 본인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완벽을 기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내용을 해주고 있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관찰한 객관적인 사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너무 주관적으로 이제 뭐 보훈 응급처치자가 봤을 때, 혹은 보훈 구급대원이 봤을 때, 위 환자는 뭐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요. 뭐 신체 검진상 오른쪽에 5cm 정도의 뭐 멍이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뭐 이제 전자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제는 종이를 볼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전산상의 모든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기록에 완벽을 기하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복귀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출동 나오고 환자가 다 이송되었고 기록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본인이 업무를 다시 수행하기 위해 복귀를 해야 되겠죠. 몸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출동 전 준비를 다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써져 있는 것처럼 이런 물품들이나 요거 이런 것들도 다시 채워주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업무 중에 발생했던 문제점이나 뭐 잘못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처치 중에 환자에게 더더욱 도움이 되었을 방향이 없었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본인의 그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당연히 응급 의료는 발전해 갈 수밖에 없겠죠. 어, 하나의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볼 때는 정책적인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법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 교육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삼박자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어, 여기서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요. 기반, 이런 이 교육과 정책과 법에 관련된 이런 기반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 실질적으로 체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위를 취하는가, 그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직업으로서 혹은 경제적인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이 구급대원이나 아니면 응급구조사로만 하시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본인의 생존 관련 것들이니까. 그래도 본인 업무는 하실 거니까,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하실 거니까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업무적인 부분들 외적으로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이런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발전할 수 있는 상황들, 기회가 더 많이 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큼 많은 토론과 회의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는 좀 구급대원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물론 저라고 해서 구급대원이 된다고 한들 토론이나 논의가 동료들하고 같이 많이 이루어졌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회의들도 있습니다. 뭐 업무가 그렇게 쉬운 업무는 아니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직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제 의구심이 가는 환자들 빼놓고는 많은 대화를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옹호와 관련된 내용들,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자로서 우리가 환자 거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여기 안에는 개인정보도 돌아가고요, 이제 물질적인 것들 보호도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생활과 관련된 것들도 이제 보호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현장에서는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호기심 많은 주의 목적자 뭐 이런 것들 좀 보호를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당연한 이야기들이겠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환자가 의식이 없고 뭐 보호자나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없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 어느 병원으로 어느 증상 때문에 이 병원으로 가고 있다 하고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보호자가 한 명 정도는 동승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당연한 법력 청취에 있어서 환자가 적절하지 못한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이 대신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겠죠, 뭐.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요, 요런 것들. 비밀 유지는요, 여기에 이제 본인의 양심적인, 윤리적인 부분들도 들어갔지만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의료법에 의해서는 여러분이 저접한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조항들도 있으니까 환자에 대한 것들은 밖에서 발설하지 마라. 특히 그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된다면 더더욱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할 때는 특정 환자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20대 남성 환자였는데 뭐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환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괜찮아요. 이제 그 실제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뭐 누구누구 씨가 26세 누구누구 씨가 언제 며칠 날 우리 병원 응급실 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응급구조사의 전문가 태고도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요. 의료 종사자는 특수한 지식 술기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요거는 맞는 말 같아요. 다른 의료진들하고는 조금 다른 지식을 학습하고 습득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아래 초기 교육, 계속 교육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는 거고 뭐 국가고시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기존에 했던 내용들일 것 같아요. 뭐 굳이 이제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문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전문가 관련된 것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굳이 보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 본인만의 분야에서의 특수한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습득한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게 되면 뭐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시다가 고장 났을 경우 컴퓨터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그 수리할 수 있는 지식, 특별한 특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다쳤을 때 그게 어떤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환자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처치와 해결할 수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다. 응급구조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문가적인 태도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있는 거는 조금 보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전문가와 관련된 것들을 개념화 시켰던 것처럼 여기를 조금 대입을 해 드리자면요. 우리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응급 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 처치, 이송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 있어서는 뭘 놓치면 안 되느냐. 음, 당연하게 또 적절한 평가와 처치와 이송을 받을 만한 권리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환자가 놓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는 의무를 행하는 거고요. 거꾸로 얘기했네. 그죠? 우리는 의무를 행하는 거고 환자는 그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의무에 있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점 보시게 되면 근무 시간 중에 항상 최우선적으로 환자를 생각했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일반 회사원들 같은 경우도 본인이 업무를 하게 되면 8시간 동안 하루에 8시간 동안 근무를 한다. 그럼 8시간 동안 업무만 생각하는 거 아니고 뭐 중간중간 본인 필요한 뭐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식 차트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연인이라든지 가족들에게 뭐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상 최우선 적으로 환자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정말 유토피아적인 그 내용일 것 같긴 한데, 교과서니까, 네, 교과서적인 내용들로 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이제 요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출근하셔서 출동할 수 있는 준비들 갖춰 놓으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항상 생각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람인데 꿈꾸도사라고 해서 뭐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내는 거, 자신의 성과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죠, 그죠? 안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안주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능력도 퇴화하는 것 같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혹은 자격증만으로만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밑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노력을 하더라도 제자리에 버티는 게 쉽지는 않다.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뭐 과거에 알았던 것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라서 스스로 깨닫고 이런 말들이 있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죠. 사용하지 않은 지식들은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기준을 뭐 설정한 높은 수준 뭐 이런 것들 써주고 있긴 한데 굳이 이런 것들은 보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향상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주변인들을 리드해 주셔야 되겠죠, 뭐 리더로서. 그리고 자신의 성과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그다음에 개선 여지 항상 찾아야 된다는 점. 이거는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뭐 응급구조사만 하는 건 아니죠. 뭐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은요, 굳이 응급구조사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적인 태도다 보니까 전문가는 대부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요, 이제 봉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봉사라는 말이 조금 이제,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좋은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봉사가 될 수는 없겠다. 봉사는 본인의 개인적인 영달을 취하거나 혹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건 제가 봤을 때 봉사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봉사는 오로지 순수하게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만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응급구조사가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응급구조학과를 선택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도 너무 유토피아적이고 너무나 좋은 이야기만 교과서에 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내용도 조금 사라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 활동이나 좀 적절할 것 같고 응급사 행동을 삼고 뭐 이런 직업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뭐 프로정신 뭐 이런 것들 마음가짐 문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보수의 문제가 마음가짐 문제다라는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인 것들 하나도 반영하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보다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죠? 많아봐야 이제 60년. 물론 뭐 시발점은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뭐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20년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체계화 된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60년대, 1960년대니까요, 그죠? 1960년대니까 뭐 미국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60년 좀 된 것 같습니다. 60년쯤. 제 기로는 1962년이었는지 65년인지 67년인지 모르는데 그때쯤에 보고서 하나로 인해서 응급의료 체계가 발생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 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써져 있긴 하지만, 요것도, 네. 너무나 좋은 이야기지만 해주고 있다.
책 보게 되면 너무 좋은 얘기만 해주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이야기, 많은 이야기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전문가의 특징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